오늘은 그 일본 공무 국외 출장 및 제9회 김장 당국이 행사에 대한 성과 보고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표단은 4박 5일간 일본의 치바현, 시즈오카현, 그리고 야마나시현 등 일본의 주요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지사회의에서 세종시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치바현, 시즈오카현과 디지털 기술, 의료복지, 정원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되었고요. 또 일본 치바현의 QST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병원장과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이사장을 만나서 중입자 가속기 및 양자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상호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확보한 일본 주요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발판 삼아 중부권 의료복지 허브를 구축하고요. 미래의 컨턴시티로 우리 시를 발돋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점점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본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 거둔 성과와 또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치바현을 방문해서 치바현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쿠마가이 도시익도 치바현 지사는 우리 세종시와 디지털, 의료, 정원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 시와 치바현은 혁신적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일에는 카와카츠에 있다 시즈오카현 지사와 단독 회동해서 한일 간 역사 문화 및 정원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즈오카현은 일본 문화 경제 교류 중심지로 일본 47개 도도 구현 중 13번째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특히 하마마츠시에서는 꽃과 정원을 주제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주년 하마나코 꽃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즈오카현의 20년간의 꽃박람회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정원 추진단을 보내는 등 정원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2026년 국제동원 정원도시 박람회에 시즈오카현 지사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코타로 야마나시현 지사와 구메쿠라야마 전략저장기술연구소 이 연구소는 그린 수소를 발생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아주 첨단 기술인데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구소를 시찰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양 도시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10월 30일은 QST 병원, 아까 말씀드린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센터를 말합니다. 그 중입자 치료센터의 추진 과정이나 운영 방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행정 지원 등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하였습니다. 치바현은 세계 최초로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입자 가속기 분야에서도 선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마다 시게루 병원장은 중입자 가속기 관련해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QST 의료진이 안내 병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입자 가속기 설비 구축에 경험이 많은 도시바 파워 시스템즈의 신기술 사업 총괄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무라타 다이스케 신기술 사업 총괄 대표는 중입자 가속기 시설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세종시 암치료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나라 혈립 의과대학 호소노 히로시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종시 병원과의 교류를 통해 고령화 관련 의료기기 공동 연구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해 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이번 방위를 통해서 중입자 가속기를 비롯한 의료부나 국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으로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거둔 또 다른 성과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양자 산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 권위의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양자 컴퓨팅 센터를 방문해서 일본 최초의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을 정치하고 연구 개발 및 인적 교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코노카미 마코토 이사장은 세종시 양자 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서 분야의 비전과 전략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우리 시와 미국 큐에라 컴퓨팅 회사 그리고 카이스트 간의 양자 산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한미일 3국이 힘을 모아서 양자 컴퓨팅 산업 기반의 구축, 개발 그리고 국제 학술 교류 을 추진하는 선도 도시로서 미래 펀턴시티 세종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일본 전국지사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7회 한일 지사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지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양국 광역자치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6년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회의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창생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양국 지방정부가 서로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와 경북도지사,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전국지사 등 5명이 참석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미야기현, 토치기현, 시즈오카현, 나마나시현, 시가현 등 11명의 지사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주요 도시 시도지사에게 저는 대한민국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세종시 건설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세종시의 출범 배경,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확정 등 세종시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소개하였고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공통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일본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임을 강조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카와가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와 미카즈키 타이조 시가현 지사는 한국의 균형 발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감탄하면서 2026년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한 적극 지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일본 주요 도시들과 세종시 건설 경험과 함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한일 시도지사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제적 협력을 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반일 기간 중에는 제7회 한일 지사 회의와 일본 주요 도시 방문을 통해 스마트 시티 발전과 강점을 널리 알렸는데요. 일본의 11개 도도부현 지사는 스파카 같은 스마트 방범 로봇 운영, 자율 중에 드론 배송 등 우리 세종시 스마트 시티 비해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또 회의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다케다 료타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나서 일본 주요 도시와 협력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관계이기는 합니다만은 팔선 의원은 오노테라 이치노리 중의원 그리고 오오카 토시다카 사선 중의원 그리고 윤동민 일본 대한민국 대사 등을 만나서 세종시 발전을 지원하는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마에다 소이치로 문부과학성부 대신 세종시가 중입자 가속기 설치와 같은 혁신적인 미래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에 감명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간 교육,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유력 언론사인 마이니치 신문사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종시가 제2의 수도로서 우리 시 발전과 의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해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2024년도 핵태원 대회, 26년도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2027년도 하계세계대학 경기 등의 국제 행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공무 국외 출장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을 통해 미래전략 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보여주고 실리적 교류 협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본의 주요 도시와 디지털 기술, 의료복지, 양자기술, 정원 등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입자 치료 및 양자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주재하면서 최첨단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이상 일본 방문 성과와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다 오셨습니다만은 김장 당국 행사도 의미와 성과를 말씀드리고 예산까지 다 설명을 한 뒤에 그리고 종합적으로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이응다리에서 성대하게 펼쳐진 제9회 김장 당국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류의 유행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위상은 물론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김치는 우리 민족 대표의 발효 음식이자 유산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가 가진 효능뿐만 아니라 김치와 김장 문화의 우리 민족의 정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장은 유네스코가 2013년도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장한 바 있는 만큼 김장 문화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는 올해 김장 당국의 행사를 김장을 통해 소통, 상생,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 올해 행사는 개최 장소를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이응다리로 정했습니다. 이응다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 반포 연대를 기념하고 사람, 자연이 둥글게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1446m의 원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를 반영해서 이응다리에서 시민 1446명 등 초청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제국 황송 의친 왕가와 불가리아 대사관 측 가족 그리고 폴질카 해외협력관 그리고 윤영환 충북도지사 이미숙 충남도지사 부인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사용된 배추는 1,000박스로 1만 포기가 되겠는데 모두 시민들이 직접 구입해서 김장을 버무렸습니다. 특히 우리시 친정만 절임 배추 영농조합 법인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를 사용하여 고농 상생 발전의 의미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담근 김치 중에 일부는 김장 문화의 공동체적 가치를 살려서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열려서 온 시민이 상생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제9회 김장 당국의 행사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 처음 해본 행사인 만큼 좀 더 꼼꼼한 준비를 통해 가능하다면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의 생산 농가와 시도민이 함께하는 충청권 김장 행사로 발전시킨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언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시 재정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 4기 제가 취임한 이후 저는 건전 재정을 위해 시청사 별관 시축 약 1,200억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청사 신축 300억을 처리하였고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을 조기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차입 예정인 금융채 475억도 취소하는 등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는 계속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 재정보다는 본전 재정 기조하에 긴축 재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제가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방세 수입 결손이라든가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부닥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24년도 예산안은 23년도의 2조 28억에 대비해서 968억이 감소한 1조 9,059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국가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고 그리고 지방 세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 또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자라는 건정 재정 기조의 유지 등을 감안할 때 24년 예산 규모가 23년 대비 약간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예산은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축소 예산을 편성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방향은 행정운영 경비 등의 공통 경비는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첫째로 행정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 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 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준공된 건물의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 조치원 중립리 등 비위생 메리지 정비사업 28억 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되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기로 하였고 부강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방곡동의 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하여 이사비와 리모델링비 26억 예산도 추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축제를 비롯된 세종시 대표 축제로 육성할 건 육성하되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축제 행사들을 대폭 축소하여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하는 5억 원으로 반영시켰고 시민체육대회는 1억 3천만 원을 감액한 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 사업도 2억을 감액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했습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 수당 38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돈 19억,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세종시립 요양원 운영비 8억, 여성 긴급전화 2366센터 선천 운영에 8억 등은 반영을 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단가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노인 급식 단가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22명에서 81명으로 확대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채 반영 사업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 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 사업 분야는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은 13.9%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가 23년 대비해서 감소했으나 그것은 감소된 이유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24년 추경에 11을 반영해서 총액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농림 분야는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180억을 증액한 1,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당 38억,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민 직접 지원 사업인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 과수 채소 농가 영농 자재 지원 7억, 농가 방역 5억, 모짜리 상토 지원 등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 방제 지원 2억, 농기계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각각 반영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224억,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8억, 세종산 식재료 추가 지원 사업 44억 원을 반영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관련 예산은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 원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지원은 78억, 취약계층 지원은 90억 증가시켰습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하였고, 출산 장려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450억, 공동육아 나눔돈 운영 19억, 첫 만남 이용권 지원 69억 원, 출산 축하금 3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753억,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74억,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고 및 자립도모를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 원으로 591억 원 감소하였지만,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640억 원이 완납됐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이외에는 어떤 항목도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은 축소 운영하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12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 등을 반영해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생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자동 집화시설 운영비 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 등의 예산은 감액됨이 없이 유지시키고, 경상비용인 운영비와 활동비 등 삭감함으로써, 또 다소 소모성으로 보이는 축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채무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진정성을 하고 드리면서, 이상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